시장이 어렵게 진행이 돼도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 전략이 있다면 항상 성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을 앞서 나가는 송견지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 증시가 약세를 보였죠.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고 또 실업률도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눌림목을 줬는데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속에서 잘 올라갈 수 있는 그 유망 섹터를 공략한다면 또 여러분의 계좌는 두둑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청자분들의 지갑을 두둑해질 수 있는 그 섹터가 어딜까요? 바이오가 9월 달 다시 한번 급등 랠리를 펼칠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바이오주들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7가지 근거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로테이션이 나오고 증권사 목표가가 상향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IP 열풍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기술 수출이나 정부의 정책 기대감, 그리고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과거 사이클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맞췄고 AI한테 물어봤더니 한 89.7% 정도로 지난주 예측이 좋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주 실제로 보면 바이오 탑10 지수가 6.4% 상승을 했고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앞으로 한 1, 2주가 어떤 바이오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해서 FDA 승인이 이제 임박했고 또 IPO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바이오 랠리는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투자 논리는 이거죠.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죠. 외국인이 샀네, 기관이 팔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의 자금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샘 올트먼 때문에 AI 거품론이 제기가 됐었죠. 반도체주들이 대중국 압박 전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중국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전략을 또 내놨죠. 그래서 반도체들이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당연히 풍선 효과로 다른 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움직이는 섹터가 어디냐? 바로 바이오로 들어온다. 어차피 2차 전지라는 것은 캐짐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본격적인 랠리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일시적인 반등. 요즘에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2차 전지 세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바닥권이나 잘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캐짐도 극복해야 되거니와 지난번에 에코프로 BM이 너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2차 전지는 아직은 좀 이르다. 한 2, 3주 후 되면 반등 랠리는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이오 관련주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 KRX 기준으로 해서 탑10이 한 17.2% 상승을 했고 지금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최근에 7만 원이었는데 7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500%가 이제 499%가 되더라고요. 500%에서 1%가 부족하던데 풀 베팅을 해서 가져가자. 10억이 넘는 분도 나오고 또 그 이상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아무튼 지금은 바이오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열풍도 지금 거세지고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상승세가 가장 도드라졌고 외국인 매수도 이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현대무빅스나 인벤티지랩,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이 위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발군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이런 바이오 섹터가 이제 여러 가지 급등 이유가 있겠죠. 의료기기 기업이 호황을 보일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알테오젠이나 에빌 바이오나 이런 이제 플랫폼이 움직여요. 그리고 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움직이거나 또는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마운자로 때문에 그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죠. 자, 9월 달은 어떨까요? 9월 달은 키트루다 SC 허가 분수령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SC 제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성공한다면 이제 알테오젠으로 어떤 러브콜이 줄을 잇겠죠. 그래서 과거 코로나 시대에 보면 모더나가 정말 일약 스타덤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코스피 이전 상장 문제도 있지만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음 주 이후에 또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학회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폐암 학회에 의해서 또 당뇨 학회나 뭐 알츠하이머 학회 여러 가지 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 23일 승인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알테오젠이 좀 더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노이즈는 있었어요. 머크를 상대로 한 할로자임의 어떤 특허 소송 침해 제기한 거 이런 건 있었지만 거대 기업이 이건 잘 슬기롭게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바이오 랠리가 다시 재점화가 될 것이고 마운자로가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좋더라. 써보자. 의사들도 자기들이 쓴대요. 그래서 의사들도 써보고 효과가 좋다. 그냥 저희 쌀도 쓰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튼 지금 시장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아마 셀트리온도 조만간 강한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순환매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먼저 플랫폼 기업들이 먼저 올라가고 이후에는 코스피의 이제 움직임이 나올 텐데 셀트리온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탄력이 둔화될 때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날 수 있겠다.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럼 이제 9월 달에 핵심 일정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트루나 SC제형 그리고 셀트리온 임상 3상 또 뭐 하순으로 가게 되면 신약 임상이 다수 발표가 되고 또 각종 학회도 있고 그래서 시장의 자금은 바이오로 집중을 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옐로 칩들이 잘 움직여요. 정비율 상승 초기에 있는 옐로 칩들이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그 이번 주에 바이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옐로 칩에 좀 집중해주는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행보를 보였는데 자, 이런 이벤트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먼저 키투르다 SC 제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알테오젠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뭐 이번에 요것이 다른 기업보다는 좀 리스크가 적어요. 과거에 보면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강한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 종목은 이 조정뿐만 이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바이오 빅3가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게 되죠. 유한양행이 비만 치료제 중간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 메시라고 해서 그 대사성 간염 치료제 요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죠. 살은 빠지는데 근육은 생겨. 기가 막히죠. 저도 이제 한 80kg까지 조금 전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좀 뺐는데 근데 살을 빼면 항상 얼굴이 좀 헬쓱해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건 얼굴이 그렇게 얼굴살이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임상 3상 대기하고 있고 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은 글로벌 빅파마하고 이 기술 이전은 아니다 하더라도 요 파트너십 체결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렇게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키투르다 SC FDA 결정까지는 한 18일 정도 남았고 그래서 바이오로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 알테오젠이나 유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의 어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알테오젠 이런 거 말고 상승 초기에는 옐로 칩들이 좋단 말이에요. 뭐 기술력을 뛰어난 그런 종목도 이를테면 이거죠. 자 비만 치료제가 올라갔어. 그 종목을 따라갈 게 아니라
비만 치료제는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없는 건 뭐가 있어요? 장내 미생물.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종목이 좋다. 그래서 고바이오랩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죠. 뭐 그런 종목들이 좋죠.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 있는 종목을 쫓아가지 말고 바닥권에 있는 것을 하는 게 좋다. 자,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알테오젠을 사야 될까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보유자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1000% 넘어갔다가 지금 한 1000% 조금 넘었는데 수익률이 사실은 뭐 1000%가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 한국경제 방송을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저도 하나를 찍어서 베팅을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1000%, 500%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바이오는 끈기를 가지고 시세의 끝자락까지 크게 먹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내 대형 제약사들도 현금 기반의 M&A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온기가 다른 종목들로도 이어지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이후에는 어떤 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알테오젠은 보유자의 영역이 되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빈자리를 메꿔야 되겠죠. 어차피 2차 전지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올라가냐? 그건 어렵고요. 그리고 뭐 엔터주들이나 게임주들은 아예 안 되죠. 엔터주들이 그 공백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시총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리가캠 바이오, 삼천당제약 그거보다는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 1위는 ABL 바이오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투자자들이 다 어렵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 대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보면 리포트 종목이 하면 거의 뭐 우리가 하는 족족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거의 막 급등 랠리가 나왔었는데 요즘에 하루 있다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어려워요. 한 2달 가까이가 넘게 지금 박스권 등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 이후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시장은 꼭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앞으로의 한 1주, 2주의 흐름, 한 2주 정도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바이오 관련주들은 지금 AI 거품론이 진행이 되고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을 해서 FTA 승인이나 임상 호재가 있고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요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략 일단 적어놨는데 이번 주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을 이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콕콕 찍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제가 종목 상담을 많이 못 해드렸는데 오늘은 꼭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이종우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해결해줄 국고처 2024 연간 베스트, 4월 베스트에 빛나는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장 흐름, 여러분의 종목도 점검이 필요한데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으로,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말씀해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가 명쾌한 투자 상담을 도와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그렇다면 다른 어떤 섹터가 다음 주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까요? 지난주에 바이오, 조선, 그리고 또 반도체 이렇게 해드렸죠. 근데 이 조선주들은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조선주는 이제
옐로우 칩들이나 또는 스몰캡들이 잘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도 계속 랠리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따라가는 것은 안 되고 기존의 바닥에서 이제 매수한 종목을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분명히 미국발 악재 때문에 흔들린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스몰캡들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옐로우 칩들이 움직이는데 옐로우 칩들도 그닥 녹록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스몰캡들로 좀 상승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그런 랠리는 소폭 이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 온기가 확 전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요? 요건 이제 자잘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1일 드디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요.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여기에서는 뭐 AI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일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드라이브 정책이 걸리게 되고 또 수혜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평범한 100일 기자회견 할 거 아니냐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민생 위주의 정책을 언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시장은 그쪽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시장은 요걸 이제 기반 모멘텀으로 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전에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조 원 AI 드라이브 정책에 걸린다.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의 대혁신이 일어나고 또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그래서 잘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AI 드라이브의 정책을 지금 걸고 있는데 실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클라우드 쪽에 366억, 바이오, 양자기술, 첨단 패키징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해서 실제 정부에 발표한 6.8조 원 정도. 그렇지만 우리는 북극에 보면 이제 빙산의 일부만 보이죠. 그 밑에는 더 거대한 몸집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와 연계된 어떤 민간 투자를 다 감안한다면 100조 원 규모가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파이가 제법 크지 않냐. 그래서 반도체, 로봇, 바이오 또는 양자 기술까지 전체적으로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적어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부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놓치는 진짜 게임 체인저는 어떻게 될까요? 융합이라는 거죠. 어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어떤 결합이 되는 그 융합이 중요합니다. AI, 결국 AI는 뭐예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역시나 로봇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AI와 로봇은 같이 묶일 수밖에 없고 또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떤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래서 ESG 경영이나 또 탈플라스틱 이런 쪽으로 융합이 되면서 전반적인 이런 섹터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이제 뭐 AI 쪽이나 스마트 농업 쪽이나 뭐 아니면 시스템 종합 이런 쪽에 각각 이제 관련주들이 있고 또 이 부분이 AI 정책이 어떤 패권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AI를 잘 한다면 정말 삶이 생각보다는 풍요로울 수가 있어요. 잘 이용을 하면. 그리고 패권 전쟁에서도 아주 중요한 키맨이 될 수 있죠. 저도 항상 이제 생성형 이 AI를 이야기를 하는데 챗 GPT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기가 막힌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어떤 글로벌 패권 전쟁 싸움에서도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물을 주는 로봇도 있고 밥을 해대는 로봇도 있고 그런데 배달하는 로봇도 있고 이쪽이 앞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AI를 가지고 어떤 첨단 어떤 무기 개발에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AI 굵기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또 유럽도 이쪽이 좀 강해지고 있고
한국도 이제 투자를 해서 하는데 사실 녹록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도 후바지자지만 어떤 쟁걸음을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 기대감 때문에 AI 관련주들이나 또는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테마 쪽에서 뛰어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정책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테마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AI나 탈플라스틱 이런 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표방합니다. 과거 정권은 원전을 추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정말로 세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원전 관련주들이 어떤 크게 한번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적으로. 자, 그럼 원전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시간의 문제지 왜 그러냐? 결국에는 전 세계 자금이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글로벌 자금들이 이쪽으로 모일까요? 바로 AI 때문이죠. 자,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근데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소도시의 전기 사용량을 삼켜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이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35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지금에 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30배 이상 급증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건 왜 그러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안 써보면 모르지만 한 번 써보면 도저히 그 편안함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젠슨왕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먹어치울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원전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젠슨왕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아마 이 사람 말이 맞을 것이고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이쪽에서 수조 원대 돈을 들여서 스몰 모듈 원전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스몰 모듈 원전에 집중을 할까요? 미국이 머리를 잘 씁니다. 왜냐하면 괜히 미국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또는 전 세계 평화를 자처하지만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돈 되는 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국제 정세가 어렵게 돌아가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무기 팔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성능인지도 모르죠. 근데 원전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 북한 그리고 파키스탄 이런 또 인도 이런 쪽이 미국한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하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누르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서 핵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아무튼 핵을 주지 않고 전력 공급은 해주고 이게 바로 스몰 모듈 원전이죠. 그래서 만들어서 그냥 설치하면 바로 되는 이 스몰 모듈 원전 쪽이 시장에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 신축은 조건이 원전 옆에 있다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이 20, 30년간 장기 구매 계획까지도 체결하고 이런 모습인데 한 발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달에 스몰 모듈 원자로를 설치해 보자. 이제 나사가 이렇게 공식 선언했단 말이죠. 자, 그럼 나사만 눈독 들이고 있습니까? 중국, 러시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저 중국, 러시아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우리가 선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방국들을 규합을 해서 하는데 아무튼 이제 우주에도 원자력 전쟁 시대가 개막이 됐고 그래서 달 표면의 연구 장착지와 또 자원 개발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원자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자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 원전 뉴스 이후에 미국 원전 관련주들이 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도 원전 관련주들이 현 정부의 어떤 정책하고는 약간 좀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허점이죠. 전애들은 그런 섹터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이제 그때 팔아치우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쪽은 올라갈 수 있고 다음 주에도 몇 종목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약간의 그 종속적인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협업을 통해서 둘이 손잡고 글로벌 원전 시장을 진출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원전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원전의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해체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죠. 자, 오래된 원전은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 규모가 한 500조 정도 되는데 원전 해체까지도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수명을 연장하고 또는 안 좋은 건 해체를 하고 이런 리사이클링까지 감안한다면 원자력 생태계는 무한 확장 중이다. 2050년까지는 한 600기 정도를 이상 해체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원전 해체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약간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데 공부 차원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하면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해서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탈플라스틱 이야기를 해드렸죠. 우리 정부의 정책이 이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고 그건 글로벌 흐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플라스틱 주가가 아니라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들끓고 있고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몇 종목이. 왜냐하면 중국이 플라스틱을 과잉 생산했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시한부탕이 되고 있고 이런 차이나 쇼크 때문에 전 세계 석유화합이나 재생 플라스틱 산업이 직격탄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19년부터 24년 말까지 원유 생산량의 40%에 해당하는 그런 플라스틱이 과잉 생산이 됐다. 그러니 당연히 업계는 마진이 약화되고 마진이 약화되니 실적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지금 빙하가 녹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정말로 덥고 또 날씨도 어때요? 비도 엄청 많이 오고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온 해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이제 환경의 규제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아니면 재활용 페트병을 의무화하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플라스틱 관련주들의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제품을 사용하는데 저런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소재를 많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이제 흐름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고 여기 이제 관련주들을 쭉 좀 보시면 그나마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호시탐탐 상승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 시향을 뺍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유망 섹터에 좀 집중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시면 유망 섹터들이 제가 이제 선제적으로 말씀드린 섹터가 잘 움직이고 있죠. 항상 돈을 벌려면 이겁니다. 뭐가 올라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다만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해야죠. 저는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데 막 뛰고 이런 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고 또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마라톤 하고 이렇게 본인의 이제 맞는 그런 투자를 한다면 누구나 다 멋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게 검증이 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심은 끝도 없어요. 사람 욕심은. 특히 돈에 관련된 욕심은 끝도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조금 기다리는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로바로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사납단 말이에요. 저도 욕심이 사나워요. 저는 욕심 목구멍까지 찼다고 하잖아요. 저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합니다. 맛있는 것이든 좋은 것이든 아니면 주식도 마찬가지죠. 저는 주식을 지금 뭐 한 2000%, 20버거, 10버거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집중 베팅을 해서 지금 끌고 가서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수익을 창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천국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해봤더니 이런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나 이제 이렇게 해야만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슈와 재료를 먹은 건 항상 가볍게 먹고 그 다음에 정말로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주도주는 끝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 1000% 넘어섰어요. 한 73만 원 정도까지 이제 리포트에서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73만 원 기본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1700%입니다. 말이 1700%지 주식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런 종목들 항상 나오니까 또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은 일단은 50만 원 기본으로 돌파한다.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이런 재료가 있잖아요. 키트루다 있으시죠? 제가 어떤 걸 이제 승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여리여리한 것 같은데 전 제가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관철시키는 그런 또 뚝심도 있죠. 제가 마음 먹어서 안 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투자자들 이제 저 직업이 이거니까 투자자들의 수익을 엄청 많이 챙겨드리는 게 사실은 기본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유명해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욕도 좀 먹었죠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500%에서 1%가 부족합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뭐 이 앞자리가 바뀌고 앞자리가 2개가 바뀌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얘는 왜 올라갈까요? 이 기업은 이중항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뇌혈류 장벽, 요걸 이제 BBB라고 하거든요. 뇌혈류 장벽에 약물이 잘 침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지금 산오피 또 GSK에 근 5조 원 달하는 기술을 했어요. 올해도 추가로 기적으로 기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뭐냐면 이중항체,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중항체 ADC. ADC는 뭐냐면 유도미사일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항체에다가 특정한 약물을 실어서 암세포를 공략하는 유도미사일 같은 거죠. 얘는 먹거리가 주야장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만 찍어서 풀베팅을 하고 끝까지 끌고 가자. 제가 항상 하는 어록이 하나 있죠. 눈 감고 홀딩.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은 눈 감고 홀딩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에도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도 키트루다 그 삼천당 제약은 황반변성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경구형 플랫폼 얘가 이제 SPS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26시 갭회전이 나오죠. 그래서 한 270 갔다가 밀렸는데 저는 지금도 좋다고 봅니다. 26시 갭회전이 나오죠. 60선과 20선 사이에 공간 갭이 있고 20선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포트폴리오의 주력이란 말이죠. 특히 ABL 바이오가. 그래서 또 새롭게 이제 공략을 해드리고 있고 항상 미리 TV에서도 알려드리고 또 국고초에도 말씀드리는데 근데 투자자들이 저는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항상 많이 물려있거나 자금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 방법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안 되는 분들은 요 한국경제의 국고초 여기 이제 특히 저희 방송은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투자금이 적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5%만 낸다. 이런 마음으로 단기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리스크 없는 걸로. 그러면 한 달에 20일이니까 5%만 내도 한 달이면 더 버시죠. 둘째 달, 셋째 달은 원금을 대출해요. 그래서 5%만 내면 한 4천이 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1,000만 원은 생활비 품위비 쓰시고 나머지 3천만 원을 가지고 알티오젠을 사고 또 ABL 바이오를 사고 삼천당 제약을 사고 이런 걸 사자는 이야기죠. 넷째 달부터는 계속 이 작업을 수행해 나가면 수익금을 가지고 수익으로 베팅하기 때문에 맘 놓고 홀딩할 수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좋은 걸 잘 잡아요. 근데 끝까지 들고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비드를 내서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수익금으로 한다면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전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제가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사실은 제가 원조고 지금 제가 한 6년, 7년째 이걸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요걸 이제 모방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원조인데 뭐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오공주죠. 그래서 오늘장 공략주에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부작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내 미세물을 통한 비만 치료하는 요 고바이오랩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매수를 해서 짱대 항목 뽑아 올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죠. 조금 더 추가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요. 그래서 노란 봉투법 때문에 항상 스토리를 잘 짜야 됩니다. 노사 분기가 많이 일어나. 그러면 각 기업들은 AI를 사용하고 로봇을 사용하려고 하는 일이 줄을 이루겠죠. 그렇다면 그런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겠고 이런 생산 자동화나 반도체 장비 이런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예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단기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요즘에 힘든 게 뭐예요? 거래가 없는 것들이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잘못 들어가면 잘 잡으면 좋은데 잘못 들어가면은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급이 들어오는 걸 해야 돼요. 수급이 들어오면 거래가 실리고 짱대 양봉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라면 맛있다고 끓여놓고 바로 들고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장갑을 끼워도 뜨겁단 말이에요. 손 대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불을 끄고 2, 3초만 쉬어요. 그리고 나서 장갑 끼고 옮기면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겠죠. 자, 그것처럼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해요. 근데 요즘 시장 불안하잖아요. 아침에 매수하라는 이야기죠. 눌림목에서 보합권이나 소폭 강세에서 매수하면 당일날 뭐 20%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도 나오겠죠. 그리고 항상 지금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생각하셔야 될 게 20, 60 갭 회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저 기법을 2개 해드릴 게 있는데 항상 20선하고 60선하고 이격이 좁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격이 넓어졌다가 좁아지죠. 요걸 이제 저는 개미열이라고 하죠. 저도 개미열이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푸시업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도 하는데 아무튼 개미열이는 쉽지 않더라고요. 개미열이보다는 개미열이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거예요. 대신 요거 반대 현상. 이격이 넓어졌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갭 회전이라고 합니다. 갭 20하고 60 사이에 공간 갭이 있다. 요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20선이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패턴에서 급등주들이 아주 발생합니다. 요건 리스크도 적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보로노이를 해드렸고 강한 랠리가 나왔죠. 이번 주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퓨처캡도 해드렸는데 퓨처캡은 시간에서는 그 다음날 상한가를 쳤는데 썩 안 올라가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기업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요 바닥권에서 항상 20, 60 갭 회전 공간이 있고 20선이 물결 모양으로 회전하고.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무조건 정배열에서 하시면 돼요. 120선, 60선, 20선 이렇게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좋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시간이 20하고 60하고 60하고 120하고 요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등 간격이죠. 균형을 이룬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균형이 이뤘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항상 세내 기주들은 좋아요. 요즘에 이제 국제 정세 안 좋죠. 북중러 한미일 저렇게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이런 이제 방산주들이나 이런 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죠. 항상 상승 초기에서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등하면 3일에서 5일 정도 끌고 가서 매도하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든 바이오든 세내 기주로 공략하시라. 왜냐하면 악성 매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풍부하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어려우신 게 뭐예요? 거래가 없는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장이 어려운 겁니다. 시장의 행보 박스권 등락이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려운 거고 투자자들 특히 이런 어떤 집단으로 매매하는 것들이 그런 게서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G2G 바이오는 다음 주에도 안 올라가면 좀 이제 차익 실현 더 강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티나도 보면 최근에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올릭스 같은 게 참 재미있죠. 그래서 올릭스는 어떤 탈모 치료제나 기타 파이프라인이 좋아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데 첫사랑을 잊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기억에 너무 강하게 남는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평선이 수렴이 되면 이렇게 수렴이 되면 20선까지 수렴이 되면 무조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상승에서 이평선이 올라와서 수렴일 때는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은 정말 아련하고 항상 잊지 못하고 첫 번째가 중요하죠. 그것처럼 이평선은 수렴이 되면 올라와서 수렴이면 무조건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 첫 번째 상승에서 20선 위에서 단기 이평선 수렴시키면 강한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럼 짱대 한번 나오면 언제 팔아요? 이제 상한가 치니까 상한가 들어갔네요. 일단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홀딩. 그래서 3일에서 5일 올라가면 팔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가면 좀 많이 팔아주면 되죠. 다음 주에 또 문자를 보내드리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시장이 어떻든 항상 재미있는 섹터를 해야 된다. 항상 요 20선 위에서 단기 이평선 수렴시키면 잘못하면 빠져요, 저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진짜 그 실력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런 패턴에서 강하게 나왔고 저는 이런 걸 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스윙 쪽에 베팅을 하고 이제 이슈와 재료를 먹은 걸 상승 초기에서 잡는데 근데 잘 올라가면 세게 홀딩이란 말이죠. 제가 조선주 움직이겠다 하고 딱 요날 이제 해서 요날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마이너스 1%인가? 여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안 해드렸어요. 근데 요게 지금 한 20%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초반에 팔아 드시지 마시고 좀 끌고 가야죠. 그래서 지키는 것도 기술이죠. 그것처럼 끌고 가는 것도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승 초기에서 움직임을 살펴보신다면 더 좋고 지금 현대임스나 또는 뭐 세진중공업이나 일승이나 이런 것들이 순환매 흐름을 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략하신다면 강한 랠리가 나오죠. 그러다 보면 BHI나 D&D 파마텍이나 펩트론처럼 뭐 500%, 1000%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식은 큰 부를 안겨줄 수 있어요. 잘 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꼭 한국경제TV 국고처를 특히 저의 시간대를 보셔가지고 선견지맥의 전략으로 큰 수익 창출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